오빠,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우리 엄마도 오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 오빠는 어땠어? 나도 즐거웠지. 어머님 인상 좋으시더라. 근데 어머님이 자영업 하신다고 해서 나는 그냥 식당이나 장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장사하는 거나 똑같아. 별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긴 하지. 근데 나 이런 걸 완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당황했어. 내가 뭔가 어머님 앞에서 실수한 건 없지? 아까 집에 있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떤 거? 신당? 나도 뭐 엄마가 일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장군님 모시는 신당이야. 엄마가 가끔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 곳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서 사실 잘은 몰라.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처음 보는 거라 아까 많이 당황했어. 자기가 그냥 자영업 하신다고만 말을 해서 무속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나 뭐 실수한 거 없지? 없다니까. 뭘 몇 번이나 물어봐. 옛날부터 친구들한테 엄마 무당이라고 하면 신기해하고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누가 엄마 직업 물어보면 자영업한다고 해버려? 오빠한테는 나중에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괜히 이것 때문에 생각 달라진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너는 너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너도 어머님 하는 일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아, 오빠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었구나. 내가 신내림 받을 수도 있냐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아예 그런 게 없대. 사람들이 신기라고 하잖아.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인 중에서도 뭔가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난 우리 엄마 옆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한 번도 뭐가 보인 적이 없더라. 엄마가 나보고 너는 장군님 신이 몸에 들어왔다 나가도 모를 정도로 둔해서 이쪽 일은 재능이 전혀 없다고 했어. 그렇구나.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난 이런 게 진짜로 하시는 건 줄 몰랐거든. 약간 신뢰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 나야 옛날부터 우리 엄마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해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오빠, 집에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지하철 내렸고 집에 걸어가는 중이야. 그럼 빨리 들어가서 씻고 일찍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알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저는 2년 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올 초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얼마 전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계시지 않았고 어머님과 둘이 산다 하더라고요.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자영업을 하신다고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신당이 있었고 작두를 비롯해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물건들이 집안에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미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봐도 무속인의 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을 했지만 막상 여자친구와 어머님은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일 아니라 생각했고 오히려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저와 여자친구 관계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말씀하셨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들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빠, 내일 1시 예약인 거 알지? 우리 엄마가 내일 만나기 전에 오빠네 부모님 생년월일이랑 시간 좀 알려달래. 오빠 태어난 시간도 좀 알려주고. 생년월일? 그건 갑자기 왜? 엄마가 오빠네 부모님 처음 만나는 건데. 별다른 건 아니고 간단한 사주라도 봐주고 싶으신 것 같아. 아버님 사업하시니까 재물운 그런 것도 좋고. 아, 근데 우리 가족은 점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도 별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내일 부모님들 처음 만나면 서로 어색할 텐데. 그런 이야기라도 하면 좀 편해지지 않겠어? 그런가? 그러고 보니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카톡으로 우리 가족 생일 정리해서 보내줄게. 태어난 시간까지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야, 시간까지 잘 모르면 그냥 날짜만 알려줘.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니까.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저희 식구의 생년월일을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 직업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잠시 후에 여자친구에게 우리 식구 생일을 정리해서 보내줬고 다음날 상견례까지 다 마쳤지만 왠지 그 자리에서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충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생일을 물어봤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오늘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더라.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마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상견례 했는데 결혼을 못 하겠다고? 응, 그냥 그렇게 됐어. 솔직히 나는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엄마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 저번에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 아니, 사실은 어제 사주 본 것도 좀 그렇고. 오늘 오빠네 부모님을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봤잖아. 근데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 결혼하면 내가 엄청 불행해지고 인생이 꼬인대. 일단 오빠네 집안 사람들이랑 내가 완전 상극이라더라. 안 맞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우리 인연 만나면서 말다툼 한번 해본 적 없었잖아. 너랑 나랑 잘 맞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게 됐어.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진 말아줘.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너무 안 맞는다고 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 보시기에 안 맞는다는 게 그 이유야? 대체 뭘 보셨길래 그래? 그걸 말로 설명이 안 돼. 엄마가 모시는 장군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겠지. 내가 오빠랑 억지로 결혼하면 엄마가 나랑 인연 끊고 다신 안 보겠다고 하셔.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평생 지금까지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던 것 같아. 이번에도 엄마 말 들을 거야.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도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응,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참, 오빠. 우리 엄마가 이 말 전해달라 하더라. 오빠 올해 운전 조심해. 차 사고 날 수도 있대. 그리고 여름엔 물 조심하고. 난 수영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잘 지내, 오빠. 상견례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서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고. 그 이유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뭔가 보였다는데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께 설명을 해드리고 결혼도 없던 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저희 부모님은 웃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라며 괜히 골치 아픈 일에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하셨어요. 인연 만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지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끝났다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액땜 했다 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집이니? 오늘은 뭐 하고 있어? 놀고 먹는다고 집에서 마냥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공원이라도 좀 걷고 와. 집이긴 한데 누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직 유라가 너무 어려서 저 혼자 밖에 못 나가요. 누가 너 혼자 나가래? 애 유모차 태워서 같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나가서 걸어 다녀. 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 몸 회복도 안 됐는데 왜 자꾸 나가서 걸으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평생 살 못 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는 진짜 긴장 좀 하고 살아야 돼. 옛날에는 날씬하고 예쁘더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임신하고 애 낳으면 원래 체중이 좀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붓기 빠지고 몸이 좀 회복되고 나면 알아서 운동 시작할 거예요. 맨날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해? 애는 유모차 태워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집에서만 빈둥거리고 있으면 살이 빠지니? 때 되면 알아서 운동할게요. 지금은 저도 너무 힘들잖아요. 너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처음보다 더 살찐 것 같아.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는 거야? 진짜 미련하게 보일 정도라니까. 아니, 어머님.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듣는 거 좀 당황스럽네요. 저 임신했을 때 아이 생각하면서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때는 이것저것 자꾸 먹으라고 하시더니. 그래, 애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잘 먹어야지. 그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인 거야. 근데 이제는 출산했으면 다시 살을 빼야 하는 게 당연하잖니? 요즘 너 보고 있으면 같이 사는 우리 아들이 불쌍할 정도라니까. 네? 뭐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너처럼 그렇게 뒤룩뒤룩 살쪄서 굴러다니고 있으면 같이 살고 싶겠니? 내 아들이 착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속은 아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거다. 진짜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얼마 전까지는 몸이 회복 안 되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거 다 핑계라니까. 예전에는 애 낳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밭에 일하러 나가고 그랬어. 산후조리원?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었겠니?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팔자 좋은 줄 알아야지. 어머님 밭농사 해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꼬리 잡는 걸 보니까 이제 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진짜 솔직히 말해서 꼴도 보기 싫어. 네, 알겠어요. 살 뺄게요.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이 낳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닥달을 하시더니 애 낳고 몸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살부터 빼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남편조차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컨디션 괜찮냐며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대체 같이 사는 것도 아닌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48kg 정도 유지하고 살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조금 살이 쪄서 52kg가 되었어요. 그래도 제 키가 좀 큰 편이라 말랐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체중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쪘다는 거 알고 출산하고 나서도 쉽게 안 빠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매번 저렇게 지적을 하시니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를 화나게 하면 제가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겠어요? 여보, 나 당신 카드 좀 쓸게. 응, 써. 쓸 일 있으면 써야지. 그런데 어디에 쓰게? 낮에 집에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 3시간씩 부르려고. 그리고 집 앞에 헬스장 PT 끊어서 다닐 거야. 이미 다이어트 약도 샀어. 아직 허리도 아프다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몸 다 회복되고 나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아니, 당신 엄마가 내가 뒤룩뒤룩 살쪄서 꼴도 보기 싫다잖아. 살 뺄 거니까 앞으로 집에서 저녁은 안 먹어. 당신도 퇴근하는 길에 밖에서 먹고 들어와.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지 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나같이 살찐 여자랑 같이 사는 당신이 불쌍하시대. 부부로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하시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PT 20회 140만 원이니까 이거 끊을 거고 일하는 아주머니는 업체에 문의해놨으니 내일 연락 오겠지.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피부과도 다닐 거야. 임신하고 애 낳느라 내 피부도 다 망가졌는데.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치료받아야지. 그래, 당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입방정 떨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두고 봐. 내가 살 빼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어머님한테 복수할 거야. 그래, 뭐 우리 엄마 자업자득이지.
나는 당신한테 뭐라 한 적 없으니까 나는 복수해서 빼줘. 남편 카드 긁어서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열심히 다녔어요. 2달 만에 15kg를 뺐고 돈을 쓰니 피부도 다시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썼지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살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어요. 너 운동하고 살 많이 빠졌다면서? 그래, 내가 운동하라고 할 때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는 다시 예전에 입던 옷도 잘 맞고 그러지? 네, 그렇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져서 어제는 유라 데리고 백화점 다녀왔어요. 사진 보니까 이제야 좀 다시 봐줄만 하겠더라. 주말에 뭐 하니? 유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네? 어머님 댁에 오라고요? 제가 왜요? 아니, 주말에 심심하니까. 유라도 보고 싶고 너도 살 빠졌다고 하니까 같이 다녀도 안 창피하잖아. 우리 동네 갈비집 새로 생긴 곳이 있거든. 다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갈비요? 어머님 그거 엄청 살쪄요. 설탕물에 고기 재워놓은 거라서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아직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안 갈래요.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먹자. 산채 정식 하는 곳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야채들 먹으면 되겠네. 산채 정식이고 뭐고 저는 어머님 댁 안 가요. 저보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하러 어머님 뵈러 가겠어요? 이제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는 너가 하도 살을 안 빼고 있으니까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손녀딸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야. 손녀딸이고 뭐고 간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볼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오라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영영 나랑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될 것도 없죠. 손녀딸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남편 보고 어머님 댁에 데려가라고 할게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돌은 지나고 나서요. 저야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남? 어떻게 너랑 나랑 남남이니?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한 식구가 된 건데? 어머님은 식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밥 먹는 꼴이 미련하다, 디룩디룩 살쪄서 꼴도 보기 싫다. 이거 전부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나는 걱정하는 마음에 너가 충격받아서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이야기한 거야. 어머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소리 들어가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 통해서 전해주세요. 예, 내가 너한테 겨우 이 정도 말도 못해. 내 말 듣고 있어? 너 진짜 나랑 영영 안 보고 살 생각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살면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해요. 적어도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일요일인데 뭐 하고 있니? 시간 괜찮으면 진수랑 한번 내려와라. 같이 밥이나 먹게. 아직 문자 못 봤니? 왜 대답이 없어? 아, 어머니, 저 수업 중이었어요. 주말이라고 어머님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맨날 그렇게 연락해서 오라가라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언제 매일 연락했다고? 지난 설날 이후로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고 살림이나 하는 가정주부도 아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애들 가르치며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너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다면서? 일요일이니까 안 바쁜 줄 알았지.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 실기 때문에 보충 수업 해야 해요. 일요일에도 못 쉬고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많이 바쁘겠구나. 평일에는 쉬지? 그럼 평일에라도 한번 내려와. 며느리 고생하는데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님은 정말 쉽게 말씀하시네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마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 나름대로 운동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정말 너무 바빠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요. 아무튼 저 지금 또 레슨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알겠다. 너 바쁜데 내가 괜히 오라고 한 것 같구나. 밥 잘 챙겨 먹고 나중에 한가할 때 연락해라. 하나뿐인 아들이 작년에 결혼하고 그 이후 며느리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어요. 무용을 전공한 며느리가 처음엔 예쁘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싸나운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바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통에 한마디 걸기도 힘들고 어른으로서 야단도 한번 쳐봤지만 저희 아들을 들들 볶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드니까 제발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길래 그냥 꾹 참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한 거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잘해줘야겠다 싶었는데 아예 말도 걸지 못하게 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먼저 연락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 전화도 무시하고 연락 한 번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하고 있니? 많이 바빠? 내가 어제 오늘 전화했는데 부재 중 전화도 못 본 거야? 제가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대체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건데요?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지. 전화통화 한 번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는 애들 수업하느라 바쁘고 평일에는 제 운동하고 공부하느라 바쁘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럼 나랑 언제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는데? 저녁에 전화하면 되는 거냐?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해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애들 가르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저희 남편에게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가능한 저한테는 따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대체 왜 자꾸 집착하시는 건데요? 집착이라니? 아니, 내가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데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라곤 해도 전화통화 한 번 하는 것도 싫다는 거냐? 솔직히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안 들어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뭐 해달라는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고 그동안 명절에 2번 얼굴 본 거 외에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내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냐? 명절에 2번이요? 얼마 전에 제 생일날에도 굳이 내려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맘에 들지도 않는 이상한 가방이나 사주셨잖아요. 아니, 백화점 가서 가장 유행하는 거 사줬는데 그게 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아니고 올해 나온 신상도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들고 옷장에 그대로 처박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첫 생일이라서 내 딴에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로 사던지 해라.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걸 사주셨어야죠. 1,000만 원 넘는 거 사주실 생각 없으면 아예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저는 싸구려 가방은 안 들어요. 참 기가 막히는구나. 그동안은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쁜 며느리 얻었다는 생각으로 참았는데 이 정도로 아나무인 싸가지가 없는 앤 줄은 몰랐다. 네,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결혼할 때 집도 못 해주셔서 겨우 전세밖에 못 얻어줬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며 카톡이며 며느리를 귀찮게 하시냐고요. 안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일하느라 바쁜데 제가 어머님 연락을 반갑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아니, 나는 너가 주말에도 못 쉬고 애들 가르치고 힘들다길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전할 말이 있었던 건데. 대체 어머님이 저한테 도움 주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사회생활도 안 해보시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잖아요? 무용도 해보신 적도 한 번 없으면서. 꼭 내가 무용을 해봤어야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집에서 평생 살림만 했다고 너한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너는 내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원래 할 말은 해야겠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내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예술대학교에서 학장을 하고 있다. 마침 너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일단 외래교수 자리라도 하나 추천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너한테 말을 해주려고 했던 거야. 바로 정식 교수는 아니더라도 경력에 꽤나 도움이 될까 했던 건데. 어머,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교수 자리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전에 내 아들이 그러더구나. 너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 조건도 나쁘지 않고 너한테는 큰 기회인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전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저는 몰랐죠. 또 밥이나 먹자고 내려오라 하시는 줄 알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만나볼게요. 아니다. 이젠 된 것 같다. 전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너 바라는 대로 앞으로는 절대 연락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아니, 어머님, 일단 연락을 안 하시더라도 그분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너가 내 며느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줬다가는 나까지 욕먹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을 것 같다. 살면서 너처럼 싸가지 없는 애는 처음 본 것 같아. 절대 너를 추천해주는 일은 없을 거다. 나한테 연락하지도 마라. 아니,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어머님이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마침 수업이 없으니까 시댁으로 내려갈게요. 됐다. 주말엔 나도 약속도 있고 바빠. 평일에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너무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다. 너도 그렇고 내 아들놈도 꼴 보기 싫으니까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연락하지도 마라. 아니, 어머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친구분께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들놈이 전화하더니 그래도 며느린데 너무 매몰차게 굴지 말고 교수 자리 소개시켜달라 하더군요. 못난 제 아들놈한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 호통을 쳤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중간에서 정신 못 차리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며느리만 잘못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아들부터 잘못 키웠구나 싶더라고요. 주말에 며느리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화가 많이 났고 당분간 아들 부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에요. 예쁘다 해줬더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퇴근했니? 오늘도 늦게 끝나?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요즘 날 추워지는데 엄마도 건강 조심해.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 그래, 나야 항상 건강해. 내 걱정은 하지 마. 저번에 해준 반찬은 다 먹었니? 맛있게 잘 먹었지. 진작에 다 먹고 요즘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고 있어.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먹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너야 옛날부터 내가 만든 반찬 먹고 자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나는 항상 박서방이 걱정이지. 박서방은 뭐라고 해? 입에 맞대? 사위가 따로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줘. 다음에 만들어서 같이 보내줄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이라서 반찬 투정 같은 거 안 해. 그리고 요즘은 둘 다 회사가 늦게 끝나서 보통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거든. 집밥 먹을 일이 거의 없는데 굳이 반찬 자꾸 보내주고 그럴 필요 없어. 나중에 필요하면 보내달라고 할게. 에이, 그래도 냉장고에 밑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지. 바쁠수록 집에서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하는 거야. 나는 너가 잘 먹고 박서방도 잘 먹었다는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우리 엄마는 진짜 식당을 하셨어야 했나 봐. 사람들 먹이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 아니야, 네 아빠가 그러더라. 내가 식당 했으면 진작 퍼주다가 망했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요즘에 집에서 밥 자주 못 먹어. 그러니까 반찬 보내지 마요. 내가 다음에 한가해지면 내려가서 받아올게. 그래, 알겠어. 김장하기 전에 겉절이라도 보낼 테니까 잘 받아.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결혼한 새 신부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 다 평일에는 좀 바쁘게 살다 보니 집에서 같이 저녁 먹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주말이 아니면 음식을 만들 만한 체력도 없고 그래서 퇴근길에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거나 저녁은 그냥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친정엄마는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자취하고 있을 때부터 반찬 보내주시는 낙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잔뜩 싸서 아이스팩 꽉꽉 채워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갑자기 아빠랑 같이 한밤중에 반찬통을 들고 자취방으로 오신 적도 있죠. 결혼하고 나서 그러는 일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택배로 반찬을 보내주세요. 보통 저보다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는 편인데 집에 반찬이 있어도 남편은 배달 음식을 좋아해서 혼자 이것저것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정엄마, 나 급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자기 돈 필요해?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 받을 수 있는 정보 있는데 알려줄까? 그게 뭔데?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77만 원까지 손해야.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30만 원? 전부 다 하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정말? 그런 게 있어? 어머, 여기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잖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봐. 이 영상을 보시고 17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을 노려보세요. 얘, 너는 대체 언제 집에 오니? 여자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저녁 시간 전에는 집에 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방금 근처에 지나가다가 너네 집에 들렀는데 아들이 혼자 치킨 시켜 먹고 있더라. 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거의 다 와가는데 요즘 회사가 늦게 끝나서요. 남편이 배가 고파서 혼자 뭘 시켜 먹었나 봐요. 맞벌이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내 아들 저녁은 잘 챙겨 먹여야지. 맨날 배달 음식이나 먹고 그러면 건강 다 버리는 거야. 제가 요즘 너무 늦다 보니까 밥 차려줄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 냉장고에 반찬도 다 있고 밥통에 밥도 있어서 얼마든지 차려 먹으면 될 텐데. 그냥 남편이 오늘 치킨이 먹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걔가 혼자 밥을 어떻게 차려 먹니? 너가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차렸어야지. 그걸 남편 보고 냉장고를 뒤져서 알아서 차려 먹으라 하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래, 나도 너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거 안다. 맞벌이 하면서 회사 일하랴 집안 일하랴. 너도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래도 너가 나중에 아이 낳아보면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아들 장가 보냈는데 집에서 내가 데리고 살 때보다 더 못 먹고 지내니까 엄마가 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니? 네, 알죠. 좀 더 잘 챙겨 먹일게요. 배달 음식도 좋은데 가끔만 먹어야지. 아무튼 나는 너만 믿고 간다. 자꾸 잔소리해서 나도 마음이 좀 그렇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시댁은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고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평생 자기 부모 밑에서 집밥 얻어먹고 살던 남편이라 어머님이 저런 반응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밥 먹는 게 걱정이면 종종 반찬이라도 한 번씩 가져다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지 생전 오징어채 한 번 가져다 주시는 걸 못 봤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하는 반찬은 맛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렇게 살림타박을 하시니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살이라고 보기엔 애매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서 일찍 끝나고 집에 오는 방법도 없었고 남편이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꿔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집밥을 먹을 리도 없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로는 안 통한다 생각했는지 제 친정엄마에게 따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너희 시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너가 맨날 늦게 집에 오고 너무 바빠서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면서? 사위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는다던데. 뭐?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했어? 아니, 뭘 또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대. 아니야, 우리 남편도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나도 잘 먹고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뭐 좋아하니? 박서방은 뭘 해줘야 하나? 내가 이번에 반찬 좀 잔뜩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LA 갈비라도 좀 재워줄까? 아니라니까.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옛날처럼 돈 없어서 고기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며칠 전에 늦게 끝나는 날에 박서방이 치킨 먹고 싶어서 배달시켜 먹고 있었는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나 봐. 그때 이후로 호들갑 떠는 건데 왜 엄마한테까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사위가 밥도 못 먹고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좀 그래. 반찬 좀 만들어서 내일 저녁에 가져다 줄게. 엄마가 직접 올라온다고? 아니야, 그러지 마. 괜찮아. 아빠 차 타고 가면 금방이야. 너 퇴근 시간 맞춰서 가져갈게. 금방은 뭐가 금방이야?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퇴근 시간에는 차 막혀서 더 오래 걸려. 괜히 올 필요 없어. 내가 뭐라도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반찬 몇 가지랑 갈비라도 좀 재워서 가져갈 테니까 박서방이랑 둘이 먹어. 아니, 대체 어머님은 왜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괜히 엄마만 고생하잖아. 시어머니는 자꾸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 약한 엄마는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지만 사실 남편 잘못보다는 오지랖 부리는 시어머니가 문제였죠. 아무튼 남편도 이제는 집에서 배달 음식 덜 먹고 집밥 챙겨 먹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어머님은 재미 들리신 것 같았습니다. 어제 너희 어머님 왔다 가셨니? 내가 너희들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네, 왔다 가셨어요. 어머님, 저희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이젠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저희 엄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시면 차를 5시간 넘게 타시잖아요.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알아서 반찬 보내주시고 저희한테 신경 잘 써주시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집에서 내 아들을 제대로 안 챙기니까 너희 어머니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지. 그럼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가 하는 거야. 너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도 좋다면서? 그게 이번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앞으로 엄마한테 반찬 해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 먹이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아니, 그거 반찬 좀 만들어서 보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 아니니까 어머님이 직접 하시라고요. 다신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참나, 며느리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친정엄마한테 앞으로 반찬 만들어 보내지 말라고 했고 엄마가 자꾸 그렇게 보내니까 시댁에서 나랑 엄마를 호구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에게도 당신 엄마한테 똑똑히 이야기해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다신 우리 엄마가 반찬 보내줄 일은 없을 거고 어머님이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나한테 평생 밥 얻어먹고 살 생각 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그리 귀하고 걱정됐으면 장가 보내지 말고 끼고 사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